Give it to me. Give it to me.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들 모여서 또 AI 얘기를 들으려고 왔는데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좋은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네, 이게 낫겠다. 네.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 수업 듣죠? 네. 왜 배워야 될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왜 배워야 되지? 진짜 AI 사피엔스 시대라고 할 만한 그런 시대가 왔을까? 제가 2019년, 5년 전에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포노가 라틴어로 폰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인류. 여러분 공감되죠? 근데 지난주에 메일이 왔어요. 그게 내년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리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야, 그런 얘기를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어도 되나?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표준 문명이 된 거 맞아요. 그리고 제가 5년 만에 이제 AI 없이는 살 수 없는 인류 시대가 왔다. 이래서 AI 사피엔스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받고 있는 그 책인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럼 진짜 빡세게 AI 공부해야 되는 거 맞죠? 어떻게 바라보고 공부해야 될지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AI 시대에 온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 그게 언제냐? 무려 8년 전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이겼을 때. 그때도 막 특집 방송하고 난리 났었죠. 근데 별일 없었어요. 그죠? 쉬리도 빅스비도 뭐 별거 없었어. 이번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아니겠지만. 뭐가 달라졌냐? 코로나 이후에 인류가 디지털 문명으로 대거 이동합니다. 특히 젊은 층이요. 왜? 수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디지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의존도랑 이 활용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야. 전 세계 10억 명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급이 다른 AI, 챗 GPT가 나왔죠. 나오고 나니까 와, 미쳤다 그러면서 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이건 진짜 미래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알파고가 아니다. 이게 검증이 끝났어요. 검증이 끝나면 뭐가 모이냐? 자본이 모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자본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AI라는 주제하에 모였어요. 30년 전에 뭐가 있었는데? 인터넷. 여러분, 닷컴 버블이라고 들어봤나요? 1995년에 www.com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어요. 그때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런 사기. 그런데 여러분, 그게 30년이 지나니까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인류를 만들었죠. 그럼 그때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먼저 공부하고 막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 잘 됐죠.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빨리 준비시켜야겠다라고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일부러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다 똑같지만 전 세계 최고의 기업에 가서 제일 높은 연봉 받고 싶은 거 맞죠? 그래서 세계 10대 기업의 리스트를 가져왔어요. 애플, MS,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래서 포노 사피엔스, 디지털 인터넷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창조 기업부터 MS,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여기 이 당시에도요. 여기 신입사원 초봉이 연봉 3억. 그러니까 이런 데 가려고 하는 거지.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하죠. 1조 달러가 넘었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1500, 1386, 1000. 이거 너무 높다. 왜? 그 당시 삼성전자가 370조였거든. 둘이 경쟁 기업인데 차이가 너무 난다고 뭐라 그랬어요. 이거 떨어질 거야.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 근데 세상은 알 수 없다고 바로 코로나가 터집니다. 우한 봉쇄가 1월 23일이에요. 그리고 인류가 디지털로 대거 가죠. 이 기업들 당연히 매출 폭발했겠죠. 여러 면에서. 이렇게 됐어요. 올해 상반기 마지막 날이죠. 1382, 4600. 1500이 4500. 3배죠. 얘는 엔비디아는 300이었어요. 15배가 올랐어. 4300.
여러분 이 세 개만 합해도 1경 3천조.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기업 시총 합계는 얼마냐? 2,500이에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2,500. 여러분 요게 주식 가격의 합이야. 여러분은 주식을 뭐 몇백 불에 산다고 하면 그걸 다 합한 게 시가총액이에요. 자, 주식을 살 때의 기준은 뭐야? 주식 투자해본 사람. 네. 우리 왜 어릴 때부터 뭐 삼성전자 한 주식 한 달에 한 주씩 사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주식 투자할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팝니다. 비싸도 오를 것 같으면 사요. 그죠? 이 얘기는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얘기야. 맞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기업에 대한 미래 성장의 기대치라는 겁니다. 누가? 전 세계 사람들이 결정한. 그것도 뭐로? 자기 돈으로. 이게 미래 성장 기대치예요. 와, 세계가 1경 3천조인데 대한민국 모든 기업에 대한 미래 성장 기대치는 2,500. 이게 현실입니다. 너무 많이 모였죠? 네, 너무 많이 모였어. 그래서 미쳤다 그랬어. 근데 코드를 읽어볼게요. MS가 올해 1월에 처음으로 세계 1등이 됩니다. 애플을 꺾고. 네. 한 달 이상 1등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코파일럿. 챗 GPT를 품고 코파일럿 서비스를 2년 내내 개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계 1등 됐어. 애플은 3,500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아이폰 16부터 AI 시작합니다. 그거 발표했더니 다시 올라온 거예요. 세 번째, 엔비디아야말로 AI의 대표 기업이죠. 얘네가 만드는 GPU가 없으면 생성형 AI 계산도 못 돌려. 근데 그게 독점이야. 어느 누구도 이거를 뭐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배가 오른 겁니다. 그럼 AI가 맞네. 그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 있죠. 여기 아마존 베드락 위에다가 AI 올리는 거 그것만 내내 2년 동안 했어요. AWS가 대표입니다. 이게. 페이스북 라마라고 있죠. TSMC 엔비디아의 메인 칩을 독점 생산한다고 세계 10위. 20위까지 브로드컴이랑 뭐 또 삼성전자, SK 여기는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다 더했더니 얼마냐? 이날 2경 3천조 원이 전부 AI 소프트웨어 아니면 AI 반도체 기업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이래서 버블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파고 이세돌을 이긴 날 자본은 1도 안 움직였어. 왜? 자본은 냉정한 놈이라 검증이 끝나야 움직입니다. 그럼 30년 만에 이 정도가 쌓였다? 와, 그럼 게임 체인저라는 게 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 맞죠?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면 그럼 메시지가 뭐예요? AI하고 친해져라. 그것도 빨리. 이게 메시지입니다. 네. 여러분 30년 전에 2000년 그러니까 시작됐던 인터넷에 관한 버블이요. 언제 꺼졌냐? 2000년 버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무려 80%의 인터넷 기업이 다 파산합니다. 네. 이것도 그럴 거예요. 네. 이것도 그럴 거야. 그런데 그게 최소한 3, 4년 동안은 계속 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터넷이었죠. 인터넷 투자했던 기업들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80%씩 주가 폭락했던 데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강 기업이 됐죠.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10년 후를 바꾸려면 AI에 깊이 자기 인생을 좀 투입시켜라. 이게 지금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반기로 가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1월이 되니까 엔비디아가 5천조를 넘어. 애플, MS가 3강을 계속 유지합니다. 12월이 되니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제 폰을 꺼내서 구글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시가총액 세계 전 세계 기업 시총 탑 20. 지금 보면 애플이 5,787이야. 엔비디아 5천조예요. MS 4,800, 구글 3,500, 아마존 3,500. 여러분
내가 6월 달에 2경 3천조라 그랬죠.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3경은 넘어요. 6개월 만에 7천조가 더 왔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는 어떨까? 삼성전자 그대로 373조네. 4년 전하고 똑같아요. 떨어지면 더 떨어지지. 여러분 그럼 7천조가 6개월 만에 모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왜 주식이 외국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갈까?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할 때 AI의 미래가 있다. 그럼 내 인생에 그거 투자해야 되는 거 맞죠? 이게 AI를 공부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문제는요. 인터넷 초기에도 그랬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죠? 맨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들 기업들이 내놓는 솔루션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자꾸 배우는 거야.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프로그램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AI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수도 있고 AI 기반으로 응용할 수도 있고 반도체 관련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다 괜찮아. 왜? 이 돈이 그 미래를 다 밀어줄 거기 때문에. 이 돈이 모이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묻지마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봉을 말도 못하게 올려버려요. 그 돈이 인터넷 때는 어떻게 됐느냐? 80% 닷컴 기업이 파산하고 나니까 그럼 우리 회사가 파산했네. 나 인터넷 열심히 했는데 그럼 나 코카콜라 가서 전통 업무 배워야지.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부터 나온 게 유튜브, 우버, 에어비앤비, 암호화폐 새로운 것들에 대한 투자가 막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문명을 바꾸는 힘입니다. 여러분 혁명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거대 자본이에요. 그 자본이 누굴 끌어들여요? 혁명을 일으키는 진짜 원동력, 인재를 끌어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명에 여러분이 탑승하라가 2024년 전 세계 시장이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돼? 지금 문명을 바라보는 표준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지해야 됩니다. 그걸 나는 마인드셋이라 그러는데 내가 바라보는 세계의 세계관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 이걸 볼 수 있는 시각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 잘 봐요. 사회적 관성이라는 게 있어. 요즘 어른들이 여러분 청년들한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우버 불법이죠. 여러분 우버 불법인 나라 전 세계 4나라 남았습니다. 에어비앤비 불법, 암호화폐 발행 금지, 디지털 안 좋아, AI,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우리 10년 내내 이 얘기만 했어. 그죠? 왜 혁신이 싫을까? 어른들은. 내 일자리를 위협하니까.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지난 10년간 나는 디지털 세상 오고 이 대전환이 와서 연봉 올랐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 5%밖에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부모님은 디지털 시대에 와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이렇다니까. 나머지는 솔직히 우리 은행지점 폐쇄된대. 야 이제 식당에 손님 안 오고 전부 배달시켜 먹는데 어떻게 해? 95%의 대한민국 국민이요. 이게 두려워요. 그걸 반영해서 평균 61세의 국회의원들이 이 규제들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나쁘다고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야. 왜? 95%의 국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물론 청년들은 원하는 게 아니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결국 뭐가 되냐? 우리 100년 전 역사에서 배웠죠. 쇄국 정책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전 인류의 표준 문명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적어도 이 사회가 강요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류가 사피엔스 종족이 어떤 걸 선택했나 봐야 돼. 하루 이용 객수는 우버나 우버 유사 서비스가 손 들고 타는 택시보다 훨씬 많아요. 에어비앤비 119조 기업이 됐어. 반면 메리어트 힐튼 우리 어른들은 저런 거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시총은 딱 10년 사이 반토막 났고요. 시총 반토막 나고 수익 절반으로 줄고 코로나 때 엄청 적자 만든 이 회사들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 성장 기대치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계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보호하고 싶어 해요. 자기도 보호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 만약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전부 1,000만 원씩 나눠줘. 너무 좋죠. 대신 지금 못 써. 10년 후에 잘 될 기업에 투자해뒀다가 10년 지나고 나서 쓰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택시회사에 투자할까? 테슬라에 투자할까? 실제로 테슬라 주식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외국 주식으로 갖고 있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테슬라가 돼야 돼? 택시회사가 돼? 그러려면 세계관이 테슬라하고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테슬라를 세운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상이에요? 또라이예요? 맞아요. 부인할 수 없어. 또라이고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요. 모든 면이 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혁신도 그런 각도에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비평할 건 비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그래서 나는 나쁜 놈이야. 그리고 나는 걔가 하는 거 하나도 안 따라 할 거야. 그럼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비즈니스 세계관을 한번 볼까요? TV 광고 보신 분? 테슬라 TV 광고 한 적이 없어요. 왜? 걔는 자본으로 방송국에 광고를 하는 건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무슨 자동차 회사가 그럼 어떻게 알린 거야?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테슬라? SNS로. 그죠? 표준 문명은 방송이 아니라 SNS야. 진짜 광고는 내 차를 타본 사람들이 이 차는 미쳤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야 그게 광고야. 네. 세계관이 다른 거죠. 그럼 돈을 세이브하네. 돈은 세이브하는데 방송국이 일론 머스크를 물어뜯을까요? 안 물어뜯을까요? 엄청 물어뜯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의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거를 전부 다 아는 거야.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일론은 마음대로 물어뜯으세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러지 마. 내가 광고비 줄게. 이게 세계관의 차이.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TV를 얼마나 볼까요? 우리나라 표준방송은 KBS일까 아니면 유튜브일까? KBS라고 정해놨을 뿐이에요. 데이터를 볼까요? 방통위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녁 7시 후에 뭘 보냐? 60%가 유튜브예요. TV 28%, 지상파 14%. 그럼 지상파도 세 개로 나뉘어져 있죠. KBS는 5%예요. 근데 우리 시청률 내죠. 왜 내? 여러분 10대는 TV 시청률이 0.8%, 20대는 2.8%예요. 야, 근데도 시청률 내야 돼? 만약 내가 20대, 30대를 대상으로 내 차를 팔고 싶어. TV 광고 해야 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를 물어뜯어. 마음대로 하세요. 왜? 내 언론은 걔 트위터도 사버렸잖아. 그죠? 2003년 회사를 창업하고 트위터로 생방송을 하고 그걸 통해 전 세계에 알리고 신차가 나왔을 때도 광고 한 번 안 하더니 그 다음 그 신차가 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SNS에 테슬라는 미쳤어요. 그러고 올리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겁니다. 결과는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 아까 검색해서 봤죠? 2,000조. 세계 2등을 한 현대자동차 44조입니다. 이게 미래성장 기대치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세계관을 어디서 봐야 돼? 여기서 봐야 돼. 안타까운 건 뭐냐?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 정보 대부분 다 이 혁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80%예요. 찾아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그냥 알고리즘이 주는 뉴스를 보면요. AI는 참 문제가 많네. 여러분 솔직히 유튜브도 문제가 많네. 게임도 문제가 많네. 디지털은 다 문제가 많네. 여기에 푹 어른들의 의견에 젖어온 거 맞죠? 네.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혁신에 대해서 부작용만 얘기해요? 네, 기자분들은 친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조회수가 3배 이상 나와요. 교수님. 디지털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그걸 활용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는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안 본대. 그런데 그걸로 무슨 N번방에 뭐가 디지털 때문에 나왔어요. 이러면 난리가 나요. 여러분 이게 사회적 관성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보면요. 그런 비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야 이게 디지털로 가더라도 부작용이 많구나 인지하고 나머지는요. 4배의 노력을 더해서 AI가 얼마나 혁신을 많이 만들어내는지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특히 언제 중요하냐? 바로 지금 같은 혁명의 전환기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AI가 뭘 만드는지, 뭐 시간이 워낙 짧아서 내 AI 얘기는 별로 할 게 없네. 여러분, 챗 GPT를 LLM이라고 부르는 거 이미 다 알죠? 네, 척척박사 만능미서. 그걸 확장한 게 LMM, 멀티모달.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 LLM이든 LMM이든 얘가 용량을 키우고 학습을 많이 하면 금방 사람보다 훌륭한 프로페셔널이 됩니다. 그럼 뭘 바꾸냐? 업을 바꿔요. 이거 보세요. 이게 6천억 개 파라미터로 만든 건데 GPT-4로 푹신푹신한 호박을 컨셉으로 푹신푹신한 오렌지색 소파 좀 디자인해봐. 그럼 이렇게 해줘. 그럼 이거 들고 가서 고객한테 영업할 수 있죠? 뭐라 그러냐면 다리가 좀 그러네. 부실해 보이는데. 그럼 다리 짧게 해줘. 굵게 해줘. 재질 바꿔줘. 이런 색깔 바꿔줘. 뭐 가죽으로 만들어줘. 원래 그럼 이 가구 디자인 하는 사람은요. 그거 가져가서 밤새도록 직원들하고 일해서 여러 베리에이션 갖고 갖고 어느 게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노트북만 가져가면 2분 만에 원하는 걸 그냥 코멘트 집어넣으면 그게 프롬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장이 무슨 생각이 들까? 가만히 있어봐. 회사에 직원이 별로 필요 없겠는데 이런 생각 들겠죠. 두 번째는요. 이거 안 하면 나는 망하네. 비용이나 효율이나 고객 만족도가 이 완전히 업이 달라지는 거 맞죠? 이거의 검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미디어 분야, 그림 분야, 사진 찍는 분야, 뭐 게임 캐릭터 디자인 분야 다 달라지겠네. 음악 분야. 맞아요. 그래서 그게 검증이 돼서 자본이 요때 AI를 잡아야 된다고 다 쏠린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기까지가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건데 올해 보세요. 미드저니는 버전 6 나왔지. 소라 동영상 생성 서비스 나왔죠. 이거 일반인한테 풀었어요. 제가 이거 한번 따라해봤어요. 내 나이에 이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해본 사람? 이런 정도 포스터 만들어봤다. 미드저니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타이핑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다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뭐 AI 시대에는 질문 잘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프롬프팅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문장 구사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문해력도 중요하고 글 읽는 거 중요하다 하는 게 맞아요. 전부 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거 전부 다 오직 뭐로만 문장으로만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죠. 비 오는 동경의 밤거리, 비가 그친 동경의 밤거리에 걸어가는 여성을 그려주세요. 이거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계속 디테일하게 문장으로 표현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실력도 보세요. 이거 보여요? 물이 고인데랑 아닌데 빛 그림자가 다르게 나오죠. 이게 너무 궁금해서 엔지니어가 질문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아, 우리 소라는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학의 법칙을 이미 학습했어요. 그래서 이거 컴퓨팅할 때 물리학의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컴퓨팅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 이랬구나 학습한 게 아니라 이제 뭐 물리 엔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 다음 단계를 뭐라 그러냐? 멀티모달을 넘어서서 large 월드 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돈이에요. 매출이 없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평균 오픈 AI만 1년에 7조를 써요. 근데 그걸 다 투자자가 맺고 역사상에 이런 일이 없었죠. 인터넷 시대 빼고는. 오픈 AI 직원의 평균, 임원 빼고 직원의 평균 연봉 7억 넘었어요. 야, 이제 환율 때문에 8억이겠다. 미쳤어. 근데 그걸 다 서포트해. 매출도 안 나는 회사한테. 이유가? 네, 지금 그 가능성을 다 검증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언젠가 꺼질 거예요. 웹툰도 만들어져요. 시나리오 넣으면. 시나리오는 어떻게 써요? 챗 GPT 시켜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게 다. 그래서 올 한 해 진짜 제가 강의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올 한 해는 유튜브에 실무에는 이렇게 쓰세요 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또 퍼플렉시티 써보는 사람. 여러분 퍼플렉시티는 꼭 해야 돼.
이거는 검색의 색다른 세계를 완전히 보여줍니다. 보통 챗 GPT로 하면 거짓말이나 없는 것도 막 이렇게 검색해 주죠. 이건 그거 없어요. 내가 내용 요약해주고 링크 걸어서 어디서 가져왔는지 다 보여줘. 또 클로드 3.5 써본 사람. 이것도 대화 많이 하고요. 이것도 또 특히 PDF 문서나 이런 거 요약해준 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계속 벌어지는 일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또 이 AI 에이전트라 그래서 아예 사람을 대체하는 거를 LLM으로 개발해서 도입하고 그걸 성공시킨 회사가 팔란티어예요. 팔란티어는 주로 어디 하느냐? 미국의 국방과 공공, 정부, 의료. 얘가 내가 이 강의에서 소개한 지 한 6개월 됐나? 그 사이 주가가 4배 올랐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다 바꿀 거다. 특히 의료나 교육, 또 무인차. 여러분, 왜 일론 머스크를 무서운 놈이라 그러냐? 제가 생성형 AI에 대한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안 친구 중에 하나예요. 오픈 AI 공동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그 AI 기술을 가져와서 뭘 했냐? 자율주행에 쓴 거예요. 40억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주행 영상을 그냥 학습시켜서 네가 코드 써. 그래서 만든 자율주행이 올해 1월 달에 나온 FSD-10이에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잘 됐죠. 사람들이 유튜브에 막 올라와. 특히 학습량이 많았던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는 우리 집에서 회사 출근하는데 손을 한 번도 안 대도 된다 하는 영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예 이 사람들 어떻게 생활하는 줄 알아요? 차에 타면 핸들 위에 책을 펼쳐. 책 보고 있으면 집이야. 파킹 투 파킹을 실현했죠. 그리고 내년 1월에 버전 13이 나와요. 그리고 2026년에 뭐 한다 그래? 그래서 기사 없는 무인 택시를, 로봇 택시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받아줄까? 여러분, 웨이모는요. 이거 탄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얘는 이미 올해 시범 서비스 하는데 일주일에 10만 명이 타고 있어요. 택시 서비스인데 운전사가 없어. 그럼 500만 명 타보네. 여러분, 미국 사람 500만 명이 타보면 야 이제 쓸 때 됐다 이렇게 합의해 주지 않을까? 더군다나 트럼프 1번 공약이 이거 사업화 제도화 해주겠다. 왜? 머스크가 한대잖아.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국이 지난 20년간 디지털 전환과 AI 그 연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나라 맞아요. 미국하고 견줄만한 나라는 이제 중국밖에 없어. 우한에는 이미 400대가 돌아다니면서 영업해요. 요금은 일반 요금의 3분의 1. 기사가 없어.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어. 야, 다니기는 하는데 좀 천천히 다니네. 뭐 길을 잘 모르네. 이러면 중국도 받아주는 거 맞죠? 여러분, 이게 들어오면 얼마나 큰 혁신이 일어날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누르면 차가 와. 와, 여러분 그럼 시청 앞에서 13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정말 슬프게 죽고 이런 일 없어지겠네. 실제 그것뿐 아니라 우리 자동차 보험사에서 분석해보면 인명이 피해를 입는 중대사고의 80%가 전부 운전 부주의, 음주운전, 졸음운전이에요. 다 막을 수 있는 거네. 근데 왜 우린 안 막죠? 안 믿죠? 테스트 허가도 안 나요. 기술에 대한 신뢰가 낮아. 누가? 국민 전체가. 이 사회적 관성이 무너져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보세요. 자동차에서 학습되는 거 아니까 바로 로봇에 투입해서 옵티머스라는 거 만들었죠. 얘 지금 공장에서 이렇게 야 창고 가서 부품 가져와. 그럼 딱 이거 하는 거 해요. 이거 다 학습하는 겁니다. 학습이 좋은 건 내가 코딩을 안 하니까 우리 집에 데려다 놓죠. 야 우리 집 커피 머신은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면 배우면 늘 커피를 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정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얘뿐 아니에요. 피겨라는 회사는 피겨2라고 만들어서 올해 1월부터 지금 BMW 조립 공장에 투입했는데 일을 배우는데 이제 1mm 단위는 충분히 한대요. 그리고 1월부터 지금 12월에 발표한 걸 보면 작업 속도가 7배가 늘었답니다.
예. 그럼 내년부터 100대 이상 투입하겠대. 충분히 써먹을 만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아직 멀었다. 그죠? 주로 기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옵티머스 2한테 공 던져서 이렇게 딱 받는 영상 본 사람? 예. 여러분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게.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0.8초 내에 공이 어디 오는지를 비전으로 인식하고 그게 가서 받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를 라이팅하는 거예요. LLM이 되면 코딩도 라이팅 가능하죠. 그게 로봇한테 전달돼서 0.8초 내에 그게 공을 딱 잡는 거야. 이렇게 되면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얘가 이렇게 10월 31일 날 이렇게 작업하는 거 보여줘서 놀라게 했고요. 중국이 제일 무서워. 왜? 가격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직 한 대도 못 팔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정부가 얼마 썼는지 알아? 이 휴머노이드 노동 로봇 만들라고 중국은 100조를 썼어요. 공산당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얘네 이거 3,500만 대 만들겠대요. 10년 내에. 그래서 이런 단순 조립 노동하는 사람은 다 교체하겠다. 우리는 제조업이 힘든 게 저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조립하는 노동 하루 종일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 인간이라면 선진국의 청년이라면 자꾸 하기 싫어하는 거야.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가격인데 이번에 얘가 나왔죠. 얘가 16,000불짜리예요. 유니트리에서. 하여간 중국 애들은 데모를 해도 꼭 이런 로봇을 학대하고 막 이런 걸로 해. 그죠? 얘 점프도 하고 뭐도 하고. 어제는 보니까 1,700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걔도 그냥 여러분 이게 그냥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한테 뭐 하나 가르쳐서 프로그래밍 하면 하루 종일 그것만 조립한다거나 하루 종일 뭐 서빙만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게 다 자본의 힘이에요. 3경원이면 1% 지분을 팔아. 그럼 얼마가 생겨요? 300조가 생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올해가 내년도에 최대의 R&D 예산을 했대 정부에서. 그게 얼마인지 알아요? 그게 30조입니다. 그런데 AI 분야에만 300조.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할까? 돈이 내가 많아. 인재는 데려오고 싶어. 인재 쟁탈의 쩌의 전쟁이 벌어져. 애플이 오픈 AI 엔지니어 한 명 데려오는데 이번에 105억 줬다. 이런 게 다 올라와요. 또 오픈 AI는 구글의 엔지니어 3명 데려오면서 115억씩 패키지로 줬고 미라 무라티라고 오픈 AI CTO 하던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 스카우트 하는데 이번에 사이닝 보너스만 200억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래 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분야에 인재가 다 돈 있는데 어디로? 미국으로 막 몰려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두면 좋은 거예요. 나는 과학을 좋아하는데 세상에 노벨상 보세요. 노벨 물리학상을 제프리 힌튼 교수,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분 뇌신경과학자예요. 뇌신경과학을 기반으로 코딩한 것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물론 논문은 머신러닝으로 받았지만 더 황당한 거 노벨 화학상. 화학이면 진짜 화학하는 사람 줘야 되잖아. 여러분 데미스 허사비스가 누군지 알아요? 알파고 만든 사람. 야씨 노벨 협회도 AI 시대가 왔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 제일 많이 바뀌는 데가 어딜까? 그 돈 투자되는 실리콘밸리입니다. 여기 뭐 헐리우드 작가 총파업하고요. 이유가 뭐냐? 챗 GPT 사용 금지. 또 구글이 3만 명 해고했죠. 절반 이상이 개발자였습니다. 이 사람 연봉들 되게 높은 사람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실업자 돼가지고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이제 기획하는 사람만 있으면 개발은 다 누가? AI가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AI 반도체 만드는 나라는요.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죠. 제조는 TSMC가 메인 칩을 만듭니다. 이건 독점이에요. 삼성이 못 만드냐? 만들어요. 둘 다 줘봤대. 둘 다 가져와서 작동을 하는데 TSMC께 전기를 30% 덜 먹더래요. 그래서 얘네가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면 되잖아. 얼마나 어려운지 인텔이 이번에 그거 하다 실패해서 파산 직전 간 거 아시죠? 지금 퀄컴하고 M&A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주가가 26% 날라갔어요. 우리 그거 하다 실패하고 3분기 적자 났습니다. 그 발표하자마자. 그럼 삼성은 왜 멀쩡해? 여러분, 삼성이요. 3분기 실적이 어떤지 알아요? 적자가 적고 느낌에. 흑자가 9조 1,800억이었어요. 매출은 작년 대비 7% 성장해서 역대 최대. 그런데 왜 대표이사가 나와서 사과를 했지? AI 시대 준비 못했다고. 올해 제일 많이 사람들이 써둔 게 뭐냐? 삼성은 뭐 세대 교체가 안 됐다, 미래 준비를 못했다, 뭐 했다. 정말 다 떠들더라고. 내가 그래서 컬럼에다 뭐라 썼는지 알아요? 나나 잘하자. 여러분들은 전년 대비 7% 나 개인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 여러분은 역대 최대로 열심히 1년 내내 공부했어요? AI에 대한 준비는. 그럼 만약 그게 안 했으면 반성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성경에 나온 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남의 눈에 들보는 잘 보여도요.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여도 내 눈에 들보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 그랬을 때 삼성 걱정하지 말고요. 야, 나는 진짜 반성하고 있나? 내가 진짜 미래 10년을 잘 준비하고 있나? 이런 모든 변화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참 좋아요. 왜? AI 반도체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냐? HBM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게 메인 프로세스 옆에 들어가는 메모리예요. 이건 미국의 마이크론하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만 납품 중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걸로 이걸로 돈 벌어가면서 나는 이 파운드리 TSMC 영역에 도전하겠다. 괜찮을까? 지금 엔비디아나 고객들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 누구한테? TSMC한테. 왜? 가격을 50% 올려버렸어요. 자기가 독점이니까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2인자를 키워야 되는데 살아남은 2인자는 인텔도 맛이 가서 이제 삼성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키워주려고 해요. 다만 그때까지 돈을 안 벌 수는 없으니까 HBM이라도 해서 가야겠다. 그러고 보니까 전 세계에 그럼 AI 반도체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만, 미국, 우리나라밖에 없네. 더군다나 대만 침공하면 미국은 되게 황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국 내에 자기 반도체 라인 세우겠다고 TSMC, 삼성전자니 여러 기업한테 지원금 줘가면서 라인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한테는 훌륭한 시장성이 있는 거네.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반도체 때문에라도 또 국방 때문에라도 한국을 굉장히 중요한 동맹으로 보는 겁니다. 대만은요. 여기가 문제지. 여러분, 미국은 항상 원 차이나 폴리시죠. 그게 뭐야? 대만은 국가가 아니에요. 대만은 홍콩하고 비슷한 중국의 일부 영토로 유엔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어. 그러니 만약 중국이 군함으로 대만을 봉쇄해버리면 베이징 폭격할까 미국이? 아니요. TSMC 폭파하고 그냥 엔지니어 데리고 미국으로 가는 게 미국 전략입니다. 중국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대만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한국밖에 없네. 일본은요. 일본 지금 생산 수준은 40나노예요. AI 반도체는 5나노 이하가 돼야 됩니다. 독일도 40나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AI 생태계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흔하지 않은데 우리가 그게 있고요. 또 하나, 생성형 AI는 어떨까? 여러분 네이버에 하이퍼클로바 들어봤죠? 그게 2005년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발표한 거예요. 생성형 AI 독자 모델. 그럼 19년 동안 해온 거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 괜찮아. 오죽하면 우리나라 AI 관련 스타트업 10개를 오픈 AI 설립자 샘 알트만이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협력주 삼는다고. 우리가 AI 관련해서 공부하면 써먹을 게 없는 나라가 아니라 되게 써먹을 게 많은 나라예요. 그 중에 제일 관심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제조업이죠. 우리 제조가 강하죠. 삼성전자가 여기다가 그 AI 칩 탑재했다는 얘기 들었죠. 그걸 온 디바이스 AI라 그러는데
여기 6천억 개가 아니라 18억 개 처리할 수 있는 파라미터 처리하는 반도체 칩을 넣고 가우스라고 별도 소프트웨어 넣어서 뭐 통역이라든가 뭐 서클 투 서치라든가 이런 거 넣은 거예요. 이걸 온디바이스 AI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차가 말을 알아듣고 AI 처리가 가능하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테슬라를 타고 집에 가는데 집에 도착 10분 전이야. 그랬더니 차가 집에 연락을 해서 야 주인님 도착하실 시간 됐으니까 에어컨 좀 틀어. 청소 좀 해놔. 자기들끼리 이게 가능하죠. 이런 개념을 AI 에이전트 개념의 확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조업의 미래라고 볼 수 있죠. 제일 관심 있는 게 그럼 그거 잘하려면 어떤 나라가 필요하냐? 반도체 칩 설계 및 제조 능력,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무엇보다 제조업이 탄탄하고 인기가 이미 있어야겠죠. 이거 가능한 나라, 기술적 경쟁력 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 남습니다. 그럼 우리랑 중국이죠. 근데 AI 에이전트를 집에 로봇의 형태로 둔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 집안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 그죠? 내 세상을 다 알아. 그거 중국제로 갖다 놓고 싶을까요? 전 세계가 그건 좀 아닌 듯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이렇게 자꾸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가 자기 미국 집에다가 JY 회장 불러다가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게 다 그런 일. 현대차하고 GM이 손잡고 또 일본은요. 혼다하고 닛산하고 손잡았죠. 안 그러면 테슬라 게임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나쁘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많아지겠네. 그래서 AI를 해두면 어떤 영역이든 일자리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앞으로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또 그 이외의 AI 응용 및 융합, 온디바이스 AI 등등 AI와 관련된 거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를 30년 전 역사로 돌려볼게요. 1995년에 아마 여러분 부모님 세대일 텐데 인터넷 소프트웨어, 인터넷 관련 반도체, 이게 통신 반도체죠. 또 인터넷 관련 사업화, 심지어 우버, 에어비앤비 이거 다 2010년, 2008년에 나왔어요. 2005년에 유튜브 나왔고 이런 거 기획한 사람이 개발자가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에 딱 꽂힌 사람들이었던 거 아세요? 이게 다 여러분의 똑같이 역사가 반복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많이 알아야, 많이 공부해야 그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가능성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럼 버블 때 망하는 사람은 누구고 버블 때 살아남는 기업은 누굴까? 여러분 그게 뭐였는지 알아? 그걸 가른 게 구독과 좋아요였어요. 진짜야. 그죠? 유튜브는 왜 살아남았어?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경쟁을 했는데 결국 구독과 좋아요가 남은 게 살아남은 거죠. AI 시대도 마찬가지. 세계 최초다 뭐다 다 필요 없고요. 결국은 다 구독과 좋아요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론 머스크 맞네. 광고는 안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미쳐서 팬덤을 만들었죠. 그런 것 같은 게 열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팬덤 경제인데 우리나라가 요즘 이상해요.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100억 뷰 넘은 게 아기상어 하나인 거 아세요? 와, 여러분 이게 왜 희망적이냐? 말을 안 배운 무의식의 애기들이 이걸 본다는 거예요. 왜 디즈니를 안 볼까? 웹툰은요. 네이버 웹툰 나스닥에 상장했죠. 그럼 왜 우리 거만 볼까?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몇 등일 것 같아? 국가로 치면 2등이에요. 데이터로. 사람들이 언어를 선택하는데 1등이 영어 22%. 당연하지. 2등이 한국어예요. 9%. 3등이 스페니쉬 7%예요. 스페니쉬 쓰는 가입자가 7%니까 7% 당연하죠. 한국어 쓰는 사람 가입자는 2%인데 9%. 한국어를 그만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럼 여기 시장이 되게 크네? 그럼요. 이 문화를, 구독과 좋아요로 생성된 문화에서 여러분 앞으로 제조업에서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게 뭐야? 뷰티, 화장품.
또 피부, 미용, 그다음 푸드. 드디어 불닭볶음면을 만든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을 뚫으면서 올해 농심을 꺾고 라면업계 1위 됐습니다. 심지어 좀 있으면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을 맨 처음 만든 회사 니신을 넘어선다 그래요. 여러분 니신이 요즘 화장품 라면 포장지에다가 한글을 쓴대. 자존심을 꺾었어. 왜? 그래야 잘 팔린다고. 여러분 이런 세계관에서 여러분이 미래를 얻으려면 AI로 전문화하고 특화하면서 뭐 과거 쿠팡이 이마트를 바꾼 것처럼 AI 기반의 무언가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라. 이게 앞으로의 10년, 20년 동안 펼쳐질 인류의 새로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냐? 소비자가 왕인 디지털 시민들이 있어요. 어른들, 여러분, 실버 산업 이런 건 없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면 생각해봐. 유행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60대라면 누구나 좋아할 모자를 만들었어. 그럼 그 모자 쓰고 다니면 누구나 저 사람 60대네. 여러분 사겠어 안 사겠어? 이게 아주 단편적인 사례예요.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MZ 젊은 디지털 세대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 돼. 기술은 자랑하지 말고요. 그걸 통해 와 이건 미쳤다 하는 경험을 퍼뜨리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 화장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혹시 조선미녀라는 브랜드 들어본 사람? 이런 건 찾아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 브랜드는요,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떻게 했냐? 그냥 인플루언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좀 무명의 인플루언서들이 그걸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 이게 걔들이 생각할 땐 코리아 거라 그래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한방 화장품이다. 쌀로 만든. 이거 퍼뜨렸더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럼 한 30억 매출해야 되잖아. 3천억 매출했어. 이게 다 여러분 앞으로 가져가야 될 세계관입니다. 오직하면 삼성전자가 제품 경험 사업부로 바꿨을까요? AI건 뭐건 경험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기술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기술의 인문학과 휴머니티를 결혼시켰다. 그랬더니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CEO들이 인문학 공부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거는 멋있게 뭐 그리스 로마 문학이 어떻고. 여러분 여기 인문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코드가 중독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20살 때 인도를 7개월 순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심플한 것도 동양의 철학을 근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걸 상품에 쓴 거죠. 제 1번이 뭐예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이유도 모르고 제일 좋아하는 거, 음악입니다. 그래서 아이팟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중독이 뭐예요? 디지털 기기로 제일 시키기 쉬운 거. 그게 게임이고 그게 동영상이에요. 왜 쇼츠 때문에 중독이 되는지 알겠죠? 이게 인간의 본질을 깨닫는 게 인문학인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사업화를 기획해야 뭐를 만들 수 있다? 중독시켜서 구독을 만들고 좋아요를 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본질이에요. 어떤 기술, 어떤 AI도 결국 이게 그걸 가를 겁니다. 여러분 지금 디지털 세대한테 끝없이 팬덤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나이가 많아 물론. 71년생이에요. 샘 알트만은 85년생. 얼마 전 판기에서 찍힌 비탈릭 부테린 누구예요? 몰라? 이더리움 창시자. 그 친구가 95년생입니다. 94년생. 94년생. 올해로 이제 30살이 된 거죠. 재산은 5조. 이더리움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근데 그 새로운 세계관이 다 결국 사람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독과 좋아요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인문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좋은 인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100만 명이 좋아할 걸 만들 수 있겠니? 스스로 경험하면서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만들 수 있는
디테일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 기업들이 ESG 할까요?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죠, 요새. 실제로 인성 나쁜 사람이 있어서 잘 안 뽑아.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한번 사고를 치면 기업의 이미지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왜? 고객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한 휴머니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디지털 세대가 좋아하는 특장점들을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번에 비엔나 1900 하죠? 그런 거 왔다 그러면 다 가서 좀 보고 경험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이 되게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거 보셨나요? US 뉴스에서 발표한 세계 강대국 8위. 작년부터, 그러니까 2022년부터 3년간은 6위예요. 다른 나라 볼게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여러분, 다 1차 세계대전 주요 참전국이죠. 우리 사피엔스 종족은요, 강대국이 아닌 나라를 120년 동안 한 번도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손으로 했어. 제조업을 일으켜서. 그걸 이번에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뭐라고 분석을 했느냐? 우리한테는 훌륭한 뭐 정치 지도자 뭐 다 이거 근데 다른 중진국들도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우리가 그들이 없는 뭐가 있었냐? 교육에 대한 엄청난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1980년에 이미 고교 졸업 비율이 70%, 대학 진학률이 30%였어요. 근데 다른 중진국들은 고등학교 진학률이 30%가 채 안 돼. 지금도 안 돼요. 생각해보면 자동차 부품 하나라도 잘못 만들면 선진국 못 되죠. 독일의 벤츠 못 쫓아가죠. 누가 만들어요? 보통 사람들. 중소기업 사장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다 욕심을 내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120년 동안 단 한 나라도 성공을 못했는데 대한민국만 성공을 했다. 앞으로는 그럼 AI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세계인이 열광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테슬라처럼 애플처럼 막 열광하는 거 만들 수 있을까? 기술은 돼요. 문제, 열광을 만들 수 있을까? 야, 근데 벌써 BTS가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 또 어제 개봉한 거 난리 났죠? 와, 먹을 거에 화장품까지? 그럼 앞으로 기회가 되게 많겠네. 그렇죠. 우리 AI, 반도체 이거 관련된 근간을 탄탄히 하고 그 위에 이렇게 풍성하게 팬덤 기반의 비즈니스를 올리면 앞으로, 그래서 미국하고 붙어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함께 가장 성장하기 좋은 여력이 있는 건 데이터로 보면 대한민국 유리한 거 맞습니다. 중국 팬덤 없죠. 일본 팬덤 없죠. 여러분 이거 되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애플과 한번 겨뤄볼 수 있는, 테슬라와 겨뤄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그런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교수가 미쳤구나 그럽니다. 댓글이 막 올라오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난 그런 소리가 너무 좋아. 왜? 나 80년대 대학 다닐 때요, 우리가 반도체 세계 1위 간다 그러고 우리가 자동차 세계 3위 간다, 다 미쳤다 그랬어요.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일. 여러분,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30년간 어느 나라보다 많이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 맞네. 공부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왔죠? 올해 626주년인 거 알아요? 1398년 태조 이성계가 성균관대학교를 세웠답니다. 아, 그걸 왜 대학교까지 연결하나?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조선시대 때 만든 것 치고 안 망한 거는 이거 하나죠. 성균관대학교. 왜 안 망했는지 아세요? 성대가 잘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도 교육은 포기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도 되는 건가? 사회가 뭐 어떻게 이런가? 그래도 엔지니어들은 다 열심히 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열심히 해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열심히 공부해서요, 여러분의 미래는 훨씬 더 가치 있게,
결정되었지만, 잘 될 거라고 결정되었지만 거기에 진짜 진정한 리더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책에 나온 것들은 어쩌면 오늘 AI 분야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빨리 바뀌거든. 그래도 그 내용 안에 보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에너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열심히 잘 부탁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ive it to me.